차량용 반도체도 좀 얘기하면 사실 지난번에 또 삼성이 차량용 반도체의 그 칩 그거 뭐 이렇게 수주받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차량용 반도체는 요즘 조금 이게 워낙 HBM의 모멘텀이 강해서 차량용 반도체는 그렇게 핫하진 않은데 전 파트에서 말씀하신 거 보면 여기도 이제 지금 현대차가 뭐 자율주행 지난번에 한다고 그랬고 자율주행 모멘텀 불고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 얘기도 또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겠는데요. 네, 뭐 올해 시장을 이제 그 반도체 시장을 주도한 어떤 키워드가 단연 AI였다 그러면 아마 내년에는 자율주행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2025년부터 레벨 3 자율주행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레벨 2잖아요. 레벨 2는 ADAS라고 해서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전의 주체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근데 레벨 3가 되면 운전의 주체가 기계가 됩니다. 기계로 넘어가는. 네. 기계가 지난번에 현대차가 뭐 80km에서 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람이 오히려 보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자동차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게 달라져요. 예전에 우리가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이 컴퓨터화 되는 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거였잖아요. 자동차가 딱 그 시점이 2025년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2025년에 신모델이 나오려면 2024년부터 막 움직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관련된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가 설계해서 만드는 엑시노스 오토 V920이라는 칩이 있거든요. 그게 현대차에 적용이 됩니다. 현대차 레벨 3 자율주행차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또 여기 출연해서 말씀드린 게 모바일 혁명에서 삼성하고 LG 희비가 엇갈려 있던 것들은 결국 AP를 직접 하느냐 외부에서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굉장히 크게 달라졌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직접 하느냐 외부에서 가져오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율주행 관련해서 얘기 나오게 되면 제일 주목받는 거는 물론 뭐 자동차 회사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뭐 현대차가 사실은 뭐 급등할지는 잘 모르겠고 자율주행 얘기 나오면 관련해서 이렇게 막 나오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텔레칩스 뭐 그런 류들 그런 쪽이 더 영향 그 소위 주가 영향이 큰 거예요. 삼성전자보다는 아마 시세에 미치는 영향은 그런 종목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가볍고 그죠. 맞습니다.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데 삼성 측면에서 보면 차량용 반도체 시장도 꽤 중요한 시장으로 부각될 거다. 그렇죠. 결국 이 삼성이 차량용 반도체를 잘 하려면 파운드리 잘해야 돼요. 설계도 중요하지만 제조를 잘해줘야지 이제 그게 기술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엑시노스를 성공시켜야 엑시노스 2400이라는 모바일 AP를 성공시켜야 이게 엑시노스 오토도 잘 될 가능성이 높죠. 자 이렇게 어쨌든 지금 대부분 후공정단으로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단공정이 워낙 사실은 주가로 해봐야 거기서 이제 더 치고 나가기가 어렵고 후공정의 중요성이 커져서 후공정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건데 HBM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전공정 얘기를 또 하시는 분 아침에도 제가 MTN에서 방송하는데 전공정에서 그 증착 장비 뭐였더라? 그 얘기를 하시길래 내가 지금 왜 전공정을 지금 왜 봅니까? 후공정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전공정 쪽에서 주목할 포인트나 변화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뭐 최근에 이제 모든 어떤 이슈나 수급들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이제 전공정이 이제는 별로 안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정은 여전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전공정과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거는 자전거 바퀴 하나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둘 다 중요한 거고요.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취급됐던 AVP,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주목받는 것 뿐이지 전공정은 여전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EUV라는 장비, 극자외선이라는 장비는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고 그 관련된 어떤 유진테크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 유진테크 얘기했어요. 그게 뭐 증착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EUV 장비는 주로 수입해 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제 네덜란드 ASML이 독점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 관련된 이제 소재 부품 쪽에서 국내 업체들이 좀 SNS 텍이라든지 에로티 베큐 맨날 그런 게 엮였던 거 아닌가? 뭐 에로티 베큐는 인프라 장비니까요. 이제 저기 진공 펌프 쪽이니까 뭐 동진 세미캠이 EUV용 PR 그렇죠. 뭐 이런 것들 하고 YC캠 같은 회사들이 이제 그런 EUV용 린스 뭐 이런 쪽을 담당하고 있죠.
반도체 아이고 볼 게 너무 많아 그죠? 전공정, 후공정, 메모리, 비메모리 설계 업체들, 네. 반도체 얘기 뭐 하려면 끝도 없는데 또 좀 추가적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 준비해 오신 거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은 이제 인기 있고 막 주목받는 종목들이 다 많이 비싸져 있거든요. 많이 올라왔죠. 네. 예. 뭐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추종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이제 네. 그런데 그런 쪽은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유자의 영역이라든지 트레이더들의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뭐 본인이 투자 스타일이 좀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다음 순서 오기까지 기다릴 만한 종목은 오히려 지금 프로세스 케미칼 쪽이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산하기 때문에 프로세스 케미칼 업체들이 많이 빠져 프로세스 케미칼이 뭐예요? 이게 반도체 공정에서 필요한 이제 케미칼이라든지 뭐 소재들 있잖아요. 뭐 그런 업체들인데 뭐 대표적인 게 동진 세미캠하고 이제 솔브레인 같은 업체입니다. 예. 네, 소재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약간 감산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제 갑자기 또 막 뭐 쇼티지다 그러면서 갑자기 또 증설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는 이제 주가가 한번 세게 반등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사실은 삼성전자 얘기 많이 합니다만 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7만전자, 9만전자 이런 거 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개인들은 사실 삼성전자보다도 삼성전자 시장의 기준이고 외국인들이 사느냐. 사실 SK 하이닉스에 또 관심이 있잖아요. 소부장 말고는. 예?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네. 그 두 회사의 주가 흐름이 올해 달라졌던 거는 HBM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달라진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뭔가 변곡점이 생기려면 결국 삼성이 HBM을 성공해야죠. HBM3. 네. 그리고 그 HBM3를 기반으로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파우드리까지 턴키로 받을 수 있는지 그게 향후 삼성전자, 9만전자, 10만전자의 어떤 그게 아까 네. 얘기한 것처럼 그 선결 조건이 네. HBM3를 양산에 내서 어드밴스드 패키징하고 납품한다고 하면 사실은 네. 삼성전자도 다른 평가를 좀 받을 수 있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만약에 뭐 삼성전자 HBM3나 네. 이런 턴키 흐름이 굉장히 좋다. 본인이 확인이 되고 확신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공격적으로 네, 접근해 볼 만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그런 삼성전자의 무게감이나 그런 것이 어렵다고 하신 분들은 관련된 밸류체인들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기업들 그죠? 네네, 그렇죠. 주목해서 보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가벼운 종목들 중심으로. 네네. 어쨌든 뭐 반도체 업황도 업황이지만 이 9월, 10월 가을이 되게 좀 중요하네요. 그 흐름들이. 네, 맞습니다. 그죠? 굉장히 네. 중요한 한 달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네. 반도체 특별히 삼성전자의 HBM 관련된 쪽으로 해서 차량용 반도체 또 어떤 기업을 주목해야 되는지까지 이영수 대표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아, 저도 반도체 뭐 잘 모르면서 쫓아가려고 하니까 힘드네. 아, 이거 어려워요, 그죠? 아, 네. 그래서 IT가 원래 뭐 졸면 죽습니다. 절면 죽는다. 네. 그리고 저희들은 사실 IT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을 보면서 여러 섹터들 그렇죠. 오만 가지 얘기를 다 듣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깊게 들어가기가 참 어려워서 뭐 그때 계속 듣는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네, 도움 말씀을 계속 주십시오. 이영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